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매 문제입니다. 말소 기준보다 선순위 가등기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어서 허가 없는 가등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어서 허가 없는 가등기는 인수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일단 경매의 기본 이론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는 말소 기준이라는 걸 찾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채권 이런 것들을 이제 말소 기준으로 보고 그 말소 기준 밑에는 일단 인수를 하지 않는다. 말소 기준 위에 있는 권리들은 권리나 등기들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 말소 기준이라는 거는 돈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경매라는 게 채권자가 채무자가 있고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빚잔치 하는 그런 건데 돈으로 해결할 사람들은 돈 받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용의권자들, 사용권자들, 부동산 사용권자들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주로 말소 기준 밑에 있는 용의권자들은 말소 기준, 뭐 근저당권 보고 빌렸으니까 소멸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소 기준 위에 있는 용의권자들은 말소 기준보다 뭐 근저당권자 이런 사람들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죠. 근저당권자는 그런 선순위 용의권자들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소 기준 위에 있는 것들은 인수하고 말소 기준 밑에 있는 것들은 소멸된다 이런 개념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제 이 민사집행법 91조에 나오는데 일단 이런 기초적인 이론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말소 기준 위에 있는 어, 가등기도 일단 인수를 한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등기는 매매 예약 가등기 또는 매매 계약 가등기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매매 예약이나 매매 계약을 미리 해둔 거죠. 그리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일단은 말소 기준 위에 있다는 거는 말소 기준권자가 부동산 경매에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경매에 넘겼는데 어쨌든 선순위 가등기가 있으면 낙찰자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찰을 받아도 인수한다는 게 좀 크죠. 이런 식으로 낙찰 받았는데 내 소유권이 박탈될 수 있다. 왜? 낙찰자가 계산을 하는데 권리 분석을 하는데 말소 기준 위에 있는 것들은 인수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왜 들어왔나 이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이론들을 잘 알고 있으면 낙찰자가 가등기가 있어도 내가 이걸 없앨 수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일단 다시 정리하면 말소 기준 위에 있는 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해서 차후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박탈당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가등기는 낙찰을 받아도 나중에 낙찰을 받은 다음에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가등기는 뭐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어서 허가 없는 가등기가 말소 기준보다 위에 있어도 낙찰자가 그 말소 기준 위에 있어도 낙찰자가 그 가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어서 낙찰자는 이런 가등기는 별 고려 없이 낙찰 받아도 큰 문제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정보죠. 왜 이렇게 해결하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부동산인데 허가가 없어요. 이걸 유동종 무효라고 했죠. 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 그런데 거래를 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거래 상황을 고려해서 유동종 무효라는 법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일단 거래했을 때 그 전제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거래 후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고 허가를 못 받으면 그제서야 무효가 되는 유동종 무효 상태다 이런 법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 예약이나 매매 계약 이런 것들은 똑같이 유동적 무효 상황입니다. 확정적으로 뭐 어떤 그 유효인지 무효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례라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 가등기가 똑같이 가등기도 유동적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가등기가 있고 말소 기준이 있고 말소 기준권자가 경매에 붙였는데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습니다. 이 낙찰을 받고 나서 소유권 등기가 이제 낙찰자한테 이전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경매는 어쨌든 낙찰 대금 완납 시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낙찰자한테 소유권이 넘어온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행 불능이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가등기권자와 기존 그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이 사이에 가등기 거래, 매매 예약이나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낙찰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이행 불능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무효예요. 이게 매매 예약 가등기나 매매 계약 가등기 자체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무효라는 거죠. 그 무효보다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을 우선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그런 판결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말소 기준 위에 있는 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인수한다는 말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아도 가등기권자가 차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가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존재하는 그런 토지이고 그런 부동산이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가등기라면 이런 부동산을 낙찰받아도 가등기를 없앨 수 있다. 낙찰자가요. 자, 오늘은 재책 부동산 분쟁의 쟁점 2판 565쪽에 나오는 원래 제목은 말소 기준보다 선순위이지만 인수되지 않는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